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고전 시가 한 편을 같이 감상해 볼 건데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특별한 사설 시조를 통해서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서러운 마음, 가장 큰 슬픔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시조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학작품이든 그 갈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배울 작품은 사설 시조입니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시조의 한 형태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시조, 그러니까 평시조는 3장 6구 형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설 시조는 좀 달라요. 특히 가운데 부분인 중장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또 재미있게 담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주로 평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존재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은 산인데 숨을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없는 텅 빈 민둥산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까투리 한 마리가 저 위에서는 매가 덮치려고 하고 정말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서러운 마음입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위기, 우리가 이걸 한자성어로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이 생존의 공포, 이 절박함을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이제 사설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긴 준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인은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절망적인 감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확 바뀌죠. 망망대해 한가운데입니다. 쌀을 1000석이나 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의 선장, 바로 도사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연달아서 겹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불행이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죠. 배를 저을 노도 잃어버리고 배를 세울 닷도 잃어버리고 바람을 받을 돛대까지 부러져요. 설상가상으로 짙은 안개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타로 해저까지 만나게 되죠. 이건 그냥 운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닥쳐온 재앙들을 쭉 나열하는 열거법,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풀려서 표현하는 과장법, 그리고 뒤로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점층법까지 쓰고 있죠.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도사공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야말로 사면초가 설상가상의 극한의 심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두 가지 극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시는 마지막 종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드디어 이 시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사실 앞에서 그렇게 길고 절박하게 이야기했던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은요, 전부 이 마지막 한 구절을 위한 거대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이 시는 바로 엊그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시적 화자, 즉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서러운 마음을 저 앞에서 말한 까뚜리나 도사공의 마음에 과연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거죠. 자,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렇게 굳이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법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배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화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투리의 공포도 도사공의 절망도 내가 지금 겪는 이별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시에 등장한 세 가지 마음을 한번 나란히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까투리와 도사공이 겪는 위기는 둘 다 목숨이 달린 외적인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협이죠. 반면에 화자가 겪는 슬픔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이 시는 바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정말 대단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 이 이별의 아픔이라는 내적인 고통이 어쩌면 저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절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충격적인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화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별이라는 감정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온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고통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존의 위협과 마음의 고통,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서러움일까요? 이 오래된 시조 한 편이 우리 각자의 삶과 슬픔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